안녕하세요. 장비수사대 골프 CSI입니다. 오늘의 수사할 대상은 바로 아이언인데요. 아이언의 끝판왕이라 불리기도 하고 아이언계의 에르메스, 꿈의 아이언, 그렇게 불리우는 아이언이 있습니다. 바로 미우라 기켄의 MB5005 아이언입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미우라 기켄 MG라고 써있고 WDD 어큐레이트 포지드 MB5005가 적혀 있습니다. 솔 부분을 보면 엄청 얇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헤드의 이 폭도 짧은 편입니다. 장비수사대에서 미우라 아이언에 대해서는 처음 소개하기 때문에 미우라 골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우라 가스히로라는 사람이 일본 효고현 히메지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반조 아이언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람인 모리타 세이타로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아주 작은 공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아이언을 만들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골프 클럽을 제작을 시작했는데, 참고로 히메지라는 도시가 수백 년 동안 사무라이의 검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의 도시라고 합니다. 금속 관련해서 이걸 재련하고 단련하는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봤었던 라스트 사무라이, 탐 크루즈 형님이 나와서 그 영화 배경도 히메지 근처에 있는 쇼샤잔 엔교지 절, 그 절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골프 브랜드 중에 히메지 문자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이름만 따온 건데 그만큼 정밀하고 품질 높은 골프 클럽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따왔겠죠. 그래서 히메지 그 도시는 일본 최고의 골프 클럽 기술자들이 상주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7년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미우라 제작소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소를 일본말로 말하면 기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MG, 미우라 제작소, 그래서 미우라 기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이었던 요시타카에게는 생산 총괄을 맡기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나이한테는 경영을 맡기면서 2010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올해 얼마 전에 81세의 나이로 미우라 가스히로는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미우라 아이언은 완벽한 밸런스와 완벽한 타감으로 프로 선수들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정말 예술작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특히 우지 형님, 잭 니클라우스, 그 다음에 현재도 PGA를 뛰고 있는 아담 스캇, 이런 프로 선수들에게도 아주 극찬에 맞이하는 그런 아이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미우라가 PGA나 LPGA나 투어에서 스폰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OEM 주문 방식으로 선수들의 이제 클럽을 제작을 해줬는데, 특히나 우지 형님이 미우라 아이언에 나이키 로고를 붙이고 미우라 아이언에 타이틀리스트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미우라 아이언을 사용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미우라 아이언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헤드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핸드크래프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1년에 7만 피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헤드에서 페이스 두께, 그 다음에 무게 분배, 밸런스, 로프트가, 라이가, 이런 여러 가지 품질 기준들의 오차가 0.5g을 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아이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원피스 포징이라고 해서 일체형 단조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페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원통형의 산소광을 가지고 페이스와 바디를 한 조각으로 단조를 해서 스위스팟의 정타에 맞으면 에너지가 그대로 손에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특징으로는 호젤과 페이스를 따로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페이스 중심의 무게 배분을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스윙 밸런스와 컨트롤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TV 광고나 스폰서 활동 등의 마케팅 광고를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클럽 자체의 품질만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는 MB101, KM700, 베이비블레이드, CB301, TC501, TC201 그 정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언은 MB5005 모델로, 이제 스펙을 살펴보면 출시 연도는 2014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래서 수출용은 그 미우라라고 해서 이렇게 삼지창 무늬 그게 있는 미우라가 수출용이고, 일본 내수용은 이 미우라 기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드 소재는 S20C 카본 스틸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은 여기서 보셨듯이 WDD 어큐레이트 포지드, WDD 정밀 단조라고 보시면 되고, 마감은 크롬 니켈이랑 사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안에는 약간 무광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했을 때 로프트는 34도, 클래식 로프트죠. 그리고 라이각은 61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워져 있는 샤프트는 시마다 KS 투어 라이트 스틸 샤프트로 무게는 106g인데 커팅을 하면 99g이라고 하고, 킥포인트는 미들킥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MB5005의 장점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난이도입니다. 난이도가 쉽다는 건데, 물론 머슬백 중에서 MB 모델 중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쉽다, 그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 출시됐던 미우라 스테디셀러 모델이 있거든요. MB5003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MB101의 전신이었죠. 그래서 그 MB5003과 비교를 했을 때 헤드 사이즈가 살짝 더 큽니다. 그리고 헤드 솔도
살짝 넓고요. 그리고 헤드 뒷면이 완전히 블레이드가 아니라 캐리티백처럼 여기에다 포켓을 둬서 솔을 넓혀서 관용성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머슬백 기준으로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MB5003보다 헤드 무게가 15g이 더 무겁거든요. 근데 여기 뒤를 파냈기 때문에 힐과 토우 쪽에 무게를 좀 더 배분을 해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더 높은 탄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언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타이틀리스트 690 MB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우라기 캔 MB500 모델, 이렇게 솔 부분을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미우라기 캔 MB500이고 여기 690 MB거든요. 솔 부분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얘가 좀 더 넓고 쉬워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요 포켓을 만들어가지고 힐과 토우 쪽에 무게를 배분하고 무게 중심을 낮춰서 탄도를 더 잘 뜨게 한다. 바로 그게 머슬백 중에서 쉽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뭐 이제는 얘가 좀 더 멋있긴 하다. 그래서 완벽한 머슬백보다는 약간 머슬 캐비티에 좀 더 가까운 형태,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만 쓰는 모델이 아니라 중급자 정도도 쓸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그 PSG의 0211ST 그 머슬백을 꽤 오랫동안 썼었거든요. 그 모델도 되게 머슬백 중에서는 쉬운 모델로 썼던 건데 난이도가 그 모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MB를 쓰는 이유, 머슬백을 치는 이유, 바로 손맛과 타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머슬백의 헤드가 너무 얄쌍하고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헤드가 이뻐서 쓴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손맛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헤드 소재가 S20C 카본 스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S15C랑 S20C랑 S25C가 있잖아요. 숫자가 커질수록 좀 더 단단한 타감이 있는데, 이제 S15C도 저도 갖고 있지만 타감이 좀 많이 무르다고 너무 부드럽다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한 S20C 모델로 S25C보다는 그래도 부드러운 타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우라를 오래 치신 분들을 보면, 뭐 10년 넘게 치신 분들을 보면 미우라가 약간 딱딱한 타감을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베이비 블레이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쳐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저의 첫 미우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MB5005는 일반 미우라 타감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타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쳐봤을 때는 그 일본 단조체에서 느낄 수 있는 찹쌀떡같이 쩍 하고 쩍 달라붙는 그런 타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아이언들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모델은 정탄했을 때 타감은 정말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장점으로 일관성을 뽑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이 미우라의 기술인 WDD 어크레이트 포지드 라는 대표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WDD는 Weight Distribution Forged의 약자로 무게 배분 설계를 의미합니다. 어크레이트 포지드는 정밀 단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게 배분을 정밀하게 설계한 고정밀 단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조 헤드를 봤을 때 이제 후 가공을 하면서 그 무게가 미세하게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뒤를 파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페이스에 이제 결부를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후 가공을 통해서 무게가 일부 아주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미우라의 헤드는 처음부터 목표 무게와 형태로 압착 및 단조를 하기 때문에 무게 분포가 매우 일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차가 0.5g 미만이다, 그런 것도 아주 초정밀, 이보다 더 정밀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아주 전통적인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무게 밸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탄도와 일관성 있는 타구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미우라 MB500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머슬백을 치우는 이유가 그 거리 편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똑같은 스윙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비슷한 탄착분에 똑같다 떨어지거든요. 그 맛에 이 아이언을 치는데 그 일관성으로 아주 대표되는 아주 MB500의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감성, 미우라 감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평생 죽기 전에 미우라 아이언 한번 쳐봐야지. 누구에게는 꿈의 아이언이 될 수도 있고, 아이언계 에르메스라 불리기도 하고, 아이언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바로 이 미우라 아이언. 그 중에서도 캐비티가 아니라 MB를 친다, 이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야 물론 이거를 소유하고 갖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도 이 아이언이 있기 전까지는 미우라 아이언에 대한 되게 엄청난 환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골프백에 미우라가 꽂혀 있으면 간지는 나긴 납니다. 그래서 아이언 중에 미우라가 제일 비싸진 않지만 아이언의 끝판왕은 미우라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뭐 V300이라든지 아주 초보자 아이언을 떼신 분들이라면, 중급자 이상의 이제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미우라 감성을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언에도 역시나 오늘도 여전히 단점이 존재하는데, 제일 큰 단점은 저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아까 그 타이틀리스트 690MB처럼 머슬백은 그렇게 날렵하고 얄쌍하고 그런 깔끔한 디자인이 생명인데, 물론 기능적인 걸 위해서 이렇게 캐비티 형태로 파냈겠지만 이쁘지가 않습니다. 일관성과 관용성을 위해서 디자인을 포기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그냥 이렇게 막혀 있었으면 그래도 나름 머슬백 모양은 이쁘고 깔끔했을 것 같거든요. 이 이전 모델이었던 MB5003도 깔끔한 형태긴 한데 글씨가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그거는 글씨 폰트 뭐 그런 디자인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진짜 이 백포
포켓이 가장 문제가 되는 디자인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제 MB101 모델처럼 그렇게 헤드가 이뻐야만 자꾸 쳐보고 싶고 자꾸 이제 연습하고 싶어진 마음이 들 텐데, 이거는 살짝 부족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는 난이도인데요. 제가 아까 난이도가 쉽다는 걸 장점으로 꼽았지만 그거는 이제 머슬백 중에서 쉽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옵셋도 이제 거의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탑라인도 얇고 헤드 자체도 작고 솔도 얇은 편입니다. 초보자에는 절대 추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도 캐비티만 치다가 얘를 치면 확실히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급자 분들이라 하더라도 연습량이 일정 시간 받쳐주지 않는다면 추천드리지 않을 난이도. 그래서 그 MB5005의 추천 핸디를 보면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그 싱글 골퍼의 핸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지도 나고 손맛도 나서 좋지만 제일 중요한 스코어가 좋지 않았다, 그런 후기들을 많이 본 그런 어려운 아이언입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바로 가격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우라 아이언 자체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MB5005는 지금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없지만, 미우라 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나온 그 MB101 모델 7아이언 가격이 3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350만 원이면 조금 비싸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들어갑니다. 350만 원은 바로 이 헤드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7개니까 헤드 하나에 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샤프트 가격이 들어가고 그립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뭐 패럴 가격은 안 받긴 하는데, 그립을 추가하는데 제일 비싼 건 3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샤프트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뭐 많긴 한데 제일 비싼 거는 14만 원입니다. 헤드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한 자루의 가격은 6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7아이언을 했을 경우에는 469만 원이 됩니다. 469만 원. 누군가에게는 그 풀세트의 가격일 수 있거든요. 2025년 올해 출시된 타이틀리스트의 T100 4세대 모델이 7아이언의 가격이 207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욕을 이제 좀 먹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아이언을 200만 원 주고 사냐고. 근데 얘는 T100의 2배가 훨씬 넘는, 저도 물론 중고로 구하긴 했지만 새 제품 약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비싼 아이언이다. 그래서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 가품이 있다는 점인데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국산 가품들이 이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리얼 번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2024년 이후부터 나온 모델들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적혀 있고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미우라 아이언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보고자 중고를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정품 유무를 확인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중고라 하더라도 일반 개인 판매자보다는 믿을만한 정품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구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이언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가품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걸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종합하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우라에서 만든 정통 머슬백의 깔끔한 아이언. 머슬백 중에서는 난이도가 쉽고 손맛도 좋고 일관성도 좋지만 생긴 디자인이 살짝 이 디자이너한테 의문이 갈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가격도 비싼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미우라 아이언에 대한 그 약간 로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이언 끝판왕은 미우라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저는 조디아도 몰랐고 이토보리 뭐 그런 아이언도 몰랐거든요.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우라가 그 하이엔드급 아이언 중에서는 제일 유명했었어. 이제는 뭐 조디아도 알고 이토보리도 알고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다는 걸 알지만, 저에게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로망, 아이언의 끝판왕을 써본다는 그러한 자부심, 그걸 느끼기에 좀 아주 좋은 아이언이었고, 난이도도 쉬워가지고 스코어도 잘 나오는 그런 좋은 아이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미우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미우라 기켄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기회 되면 글로벌 미우라와 미우라 기켄의 차이가 있을까, 그냥 로고 차이인 것 같은데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음에는 미우라 가품 아이언을 또 구할 수 있으면 또 한번 가품 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쨌든 디자인만 봐서는 썩 추천드리기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급자분들께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언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우라 아이언들이 많은 분들의 골프백에 꽂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리뷰를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장비를 수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장비 수사대 골프 CSI였습니다. 감사합니다.